자, 288쪽 라따빨라의 개송입니다. 쭉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을 나는 보나니 재물을 얻지만 어리석음 때문에 베풀지를 않습니다. 탐욕으로 재물을 쌓아두면서 점점 더 감각적 욕망들을 동경합니다. 다 우리네 이야기죠. 왕은 무력으로 땅을 정복하여 바다와 맞닿은 땅을 통치하면서도 땅 끝까지 갔다는 이야기죠. 바다의 이쪽 기슭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바다의 저쪽 기슭마저 동경합니다. 그래서 다 그냥 열강들이 각축을 하고 있지. 왕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인간들도 가래를 떨쳐내지 못하고 죽음을 맞고 욕망을 이루지 못하고 몸을 버리니 세상의 감각적 욕망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하려고 애를 쓰면서 다투고 그렇게 삽니다. 신지들은 머리를 풀고 우리 사람이 죽었다고 통곡을 하지만은 수위로 그를 감싸 울러매고 나가서 화장용 더미 위에 놓고 거기서 태웁니다. 그렇게 살아봐야 결국 어떻게? 둘러매고 가서 태운다는 거예요. 재산은 남겨두고 한벌 수위에 입혀 새꽃쟁이들에 찔리면서 타 들어가니 이래저래 잘 타게 하려니까 돌릴까 이거 고기 굽듯이. 여기 친지도 친구들도 동료들도 죽어가는 그에게 의지처가 되지 못합니다. 너무 냉정하지. 상속자들이 그의 재물을 가져가고 중생은 자기 업에 따라 저 세상으로 가고. 상속자들 내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뒷사람들이 그거 가져간다는 이야기예요. 상속자가 우리 아들이 될 것도 아니고 뭐가 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생들은 자기 업 따라 저 세상으로 살아가. 그런 추구에 따라서 다시 또 다른 경향으로 나타나겠죠. 재물은 죽은 자를 따르지 않나니 처자도 재물도 왕국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왕국들이 생겼다가 사라졌습니까? 재물로 긴 수명 얻을 수 없고 번영으로 늙음을 내쫓을 수 없습니다. 생은 짧고 영원하지 않고 변하기 마련인 것이라 지자들은 말합니다. 부자도 가난뱅이도 죽음과 맞닥뜨리고 바보도 현자도 그와 같지만 바보는 어리석음으로 인해 그것에 부딪혀 드러눕지만 현자는 죽음과 맞닥뜨려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현자의 가장 기본 현자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단락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통찰지가 재물보다 소중하니, 왜 통찰지가 재물보다 소중하냐니까 재물은 남겨두고 가지만은 통찰지는 우리에게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때문에 통찰지가 재물보다 소중한 겁니다. 나아갈 바에 대해서 방향을 갈무리 해주는 통찰지, 나아갈 바를 정확하게 직시해주는 그러한 직관의 통찰지, 이것이 재물보다 더 소중하니 그것으로 여기서 목적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목적을 이룬다. 자기가 인연의 때가 되면은 다 목적, 그 통찰지에 의해서 깨달음을 이루고 평온한 열반을 증득한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생을 거쳐 중생들은 어리석음으로 인해 사악한 업을 짓습니다. 끊임없이 윤회하면서 모태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계속 모태들고 감각적 욕망을 다시 세상에 드러내고 그렇게 죽어가면서 윤회를 거듭 하겠지만은, 그래서 모태들고 저 세상으로 가나니 작은 통찰지를 가진 자는,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서 작은 통찰지라도 가진 자는 그의 믿음을 가져 의심을 뿌리치고, 의심을 뿌리쳤다는 이야기는 욕망을 다룰 줄 아는 능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모태 들고 저 세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강도짓 하다 잡힌 나쁜 성품의 도적이 자기 업으로 고통받듯이, 그처럼 나쁜 성품의 사람들도 다음 세상으로 가서 자기 업으로 고통받습니다. 감각적 욕망은 화려하고 달콤하고 매혹적이어서 여러 형태로 마음을 뒤흔드니 왕이여, 얽매이는 감각적 욕망에서 재난을 보고 나는 출가했습니다. 과일이 나무에서 떨어지듯 젊은이건 늙은이건 몸이 무너지면 떨어지나니 왕이여, 이것을 보고 나는 출가했습니다. 분명 출가자의 삶이 더 뛰어납니다 라고 라따빨라가
왕에게 이야기를 해주어서 라타팔라가 아버지도 교화하고 왕도 교화하는 장면을 라타팔라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292쪽 마카데와경입니다. 마카데와경도 그냥 쑥 읽어가면 되는데, 이제 이 마카데와경 같은 곳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부처님 당대 때 종교적 이상 열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대승에 가서 정토교라는 것으로 정착되었구나라는 일단면을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마카데와경은 부처님께서 사실을 이야기한다는 것보다는 당신의 종교적 이상을 쭉 진술하는 그러한, 그걸 비유를 들어서 진술하는 그러한 경이 되겠습니다. 일견 흥미롭습니다. 경의 내용은 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미틸라에 있는 마카데와 망고숲에 머무셨다. 미틸라라는 곳은 지금 현재 네팔 지역에 있는 장소라 그러는데, 이런 걸 뭐 제가 고정해서 여러분들한테 막 묘사하면 좋은데, 제가 깎아치기는 가보질 않아가지고 뭐라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네팔에 있다는 이야기는 히말라야하고 그만큼 가깝다는 이야기죠. 히말라야하고 그만큼 가깝다는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북인도 사람들의 이상향의 지역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상향의 지역의 왕족들은, 그러니까 그러한 그 지역은 옛날부터 성스러운 왕들이 다스렸을 것이다 라는 전설이 함께 내려오는 것 같아요. 지금 경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마카데와 망고 숲이랬는데, 마카데와라는 것이 전설적 왕의 이름입니다. 전설적 왕의 이름. 그래서 뭐냐면은 전설의 밑에 주에 보면은 최초의 왕의 왕족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최초의 왕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일미 신화적이죠, 그죠? 그래서 마카데와 망고숲에 머무셨다. 2번, 그때 세종께서는 어떤 곳에서 미소를 지으셨다. 미소를 지었다는 게, 마카데와 망고숲에 왔으니까 그 마카데와 숲을 비유해서 뭔가 교훈되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미소를 지으신 거죠. 그러지 않은다 존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떤 이유와 어떤 조건 때문에 세종께서는 미소를 지으실까? 저도 여러분들하고 경험하지 않은 이야기지만은, 저도 경험하지 않은 이야기지만, 어떤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는 사실 같으면 어떻게 해요? 눈을 탁 보고 이야기하겠지만, 비유는요, 웃으면서 이야기하지. 있는 일이 아니잖아.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고, 미소를 지었을 때 염화 미소처럼 이것은 분명히 때가 되었어. 이거는 이제 후대의 종교적 생각입니다. 미소 지으면 이야기죠. 이게 지금 뭐냐면은 실화가 아니거든, 실화가. 근데 이제 이 교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런 장면조차도 다 실화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큐가 아니지. 그러자 어떤 이유와 어떤 조건 때문에 세존께서는 미소를 지으실까? 열애는 이유 없이 미소를 짓지 않는다. 안 한다는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러자 안 한다 존자는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옷을 입고 세존께 합장하여 절을 올리고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어떤 이유와 어떤 조건 때문에 세존께서는 미소를 지으십니까? 열애는 이유 없이 미소를 짓지 않으십니다. 라고 하고, 어떻게 부처님 미소 짓는데 안 한다는요? 진지한 접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번, 그런 진지한 접근을 할 줄 알고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안 한다요. 옛적에 이 미틸라에 마카데와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는 법다웠고 법으로 통치했으며 법의 확고한 대항이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전론 상황이죠. 인도에서는. 그러니까 법 하는 것은, 모든 왕국은 이제 법을 선양합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가 어떤 나라죠? 고조선 하잖아요. 고조선의 법은 뭐죠? 8조 법금가 하는 게 있잖아.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니까 간단하든 뭐든 그런 법이 있어요, 법이. 근데 이제
고조선 같은 경우는 우리 당군 왕검 하잖아. 왕검 했을 때 왕검이라는 건 뭐야? 정치적으로 뭐냐면 왕이었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도 왕이었다. 그래서 재정일치 사이였지. 당군 왕검은 어떻게 재정일치 사이에서의 왕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죠. 그것에 있어서. 그런 영향은 뭐 그대로 우리는 항상 그런 신하들하고 같이 갑니다. 뭐 지난번에 요번에 부산 가는데 첨성대 앞에 가니까 아이고 그냥 첨성대 가니까 별 볼 게 없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우리 경주가 첨성대를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게 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유지가 많아서 그렇지만 첨성대 같은 데는 아무도 반경 한 5km 안에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5km 걸어가서 보게끔 만들어놔야 아니 그래서 설명 잘 들립니다. 지나가면서 보면요 애게 하고 다 지나가거든.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지금 아직 첨성대가 왜 저런 건축을 했는지 이유를 다 알지 못하죠. 분명히 근데 그 안에서는 신화적 내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뭐 이름자 그대로는 우러러볼 첨자에다가 별성자니까 천문 관측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늘에 별자리 관측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처럼 기후 이야기 하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제갈량처럼 전쟁에 무슨 뭐 별이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뭐 우리 연속국에 나오잖아. 왕의 별자리가 떨어져가지고 왕한테 무슨 일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다 이제 신화에 얽힌 이야기들이 있고 이제 돌이 몇 개냐 어쩌냐 풀어볼래도 잘 안 풀리는 뭐 삼국유사에도 뭐 그러한 내용들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추정들만 잔뜩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나름대로 그 뭐야 그런 건축을 했던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거잖아요. 뭐 내가 파르테논도 안 가봤지만은 돌덩이를 끝까지 올려가지고 엄청난 걸 신전을 지었을 때 이게 신화적 내용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라의 왕들도 그런 신화하고 같이 내려오던 재정일치 사이 여운들이 계속 있는데 이 이야기를 왜 길게 했느냐? 부처님은 재정일치 사회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절대적 왕을 싫어합니다. 뭐냐 공화제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 마카데아 왕은 그냥 부족 사람들에 의해서 선출된 왕이야. 혈통의 왕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중세 왕하면 다 혈통의 왕을 생각하잖아요. 왕족. 아니고 뽑힌 왕을 이야기해요. 뽑힌. 그래서 우리 초기에 아테네도 그렇지만 공화제들이 잠시 있다가 사라졌죠. 인간 사회에서 공화제들이. 물론 이게 이제 소수의 공화제였죠. 부처님 당대 때 가장 공화정으로 유명했던 것은 경전상으로는 왓지죠. 우리가 그 뭐냐면 외샬리 같잖아. 외샬리. 탑 있는데 봉건탑 있고 아쇼카 석주네. 그게 외샬리입니다. 외샬리. 외샬리에 있는 뭐냐면은 족속들 이름이 왓지요. 그다음 왜 경전에 보면 리차이 나오냐 리차이. 리차이 조직들이 막 말 타고 오니까 이게 그냥 33층이 뭐냐면 달려오는 모습하고 리차이하고 같다 이렇게 표현도 열반경에서 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그 외샬리 지역은 상업이 굉장히 부흥하고 해서 각 부족들이 잘 살았어요. 그래서 그 무역이나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공화제를 유지했어. 공화제를. 열반경 제일 첫머리에 그 왓지족들에 있어서 왓지족들이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그래서 뭐냐면은 마가다가 왓지족을 정벌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고민하는 데 있어서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왓지족은 자주 모여서 회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자주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얘기야. 그게 공화제라는 얘기. 그러니까 함부로 왓지족을 하고 전쟁해가지고 이길 수가 있어요.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왜냐면은 자기들이 그 공의로 해가지고 힘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기초에 서로 간의 소통, 신뢰라는 것들이 깔려 있어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가 요즘 그런 것들이 자꾸만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국력이 자꾸만 떨어지게 돼 있는 상황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누구를 따르는 것은 힘이 안 모여요. 마지못해 가는 거잖아.
근데 회의해가지고 공의로 결정 난 거거든요. 자기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힘이 확 모이거든요. 그래서 공화제라는 것이 인간 세상에서는 다 꿈을 꿨고, 부처님 왕대 또 이제 와치족이 공화제였기 때문에 마가다나 코살라는 왕정이죠, 그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중세 왕정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그래도 왕정이지만은 와치족들은 공화제이기 때문에 부처님 굉장히 와치족을 좋아하고 와치족에 대한 비유를 경전에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마카데아 왕도 전승으로는 법으로 통치했다. 그러니까 전륜송왕 어디서 나와요? 공화제에서 나옵니다. 뭐냐면 우리가 전제 정권에서는 안 나와. 전륜송왕이. 그래서 이제 법도 없고 법으로 통치했으며 법의 확고한 대항이었다. 지한테는 뭐 이 법 저 법 상관없고 남한테는 다 법잣대로 하면은 반칙이지. 그는 바라문과 장자들과 시민들과 지방민들 사이에서 법대로 행했다. 법대로 했다. 왜냐하면 선출되었으니까 그 안에서 균형을 잘 맞춰야 되겠죠. 여러분 바라문 이익이 있을 거고 장자는 장자 이익이 있을 것이고 시민과 지방민 사이에서도 다 자기 이익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서울의 전기는 어디에서 다 만들어? 경상도 해변하고 전라도 해변에서 다 만듭니다. 원자력. 그러니까 우리 핵발전소가 거기 다 있잖아. 그쪽에 세금 더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무 말도 안 하네. 줘야지. 그쪽 지역은 그만큼 손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 양해를 구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나라에서 막 우리는 아이고 우리는 모르는 일이고 전기세 올라가는 부담스럽고 전기세 올라가는 누가 다 좋아해.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나라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기업들도 그냥 내년에 경기 침체가 완전히 예상되니까 감축한다고 지금 난립니다. IMF 정도의 감축을 합니다. 대기업들이. 내년에 경기 침체가 엄청나게 올 것 같은 예상이 뭐 하는 것을 보면 알지. 지금 그렇게 옵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그럴수록 더 이제 쪼아매면 그 사람들은 또 살기가 더 힘들잖아요. 그런 거죠. 더군다나 이제 요즘 지방에는 젊은 사람들 없잖아. 세상에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은 서울 경기권에 다 와가지고 지방에는 다 그냥 이번에 부산 갔는데 부산 도시 이름이 요즘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노인과 바다입니다. 노령층이 많으니까 노인과 바다라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부르더란 말이지. 저 어릴 때는 내가 그 영도 그 조만한 섬에 사는데 그 섬에 30만이 살았어요. 30만. 다 빠져나와가지고 노인들 한 10몇만 산대. 그러니까 그렇죠. 그때 뭐 그냥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아예 없어졌어. 없어지고 막 그랬는데 뭐 그때 우리나라 이제 무역도 발전하고 조선업의 이제 초기 하고 하니까 거기 막 그냥 전국에 노동하는 사람들, 돈 벌라는 사람들 다 막 그쪽으로 다 와서 했죠. 근데 이제 그런 화랑 때 말고 지금 쓸쓸하지. 대기업이 있는 자리는 대기업 자리는 아무도 없다. 아파트 짓고 다 나간대. 빠져나간다. 그래서 아예 부산에 대기업이 한 개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현재는 인천이 제2도시죠. 인천이 제2도시고 그 전에 뭐 2, 3 하던 부산 대구는요. 3, 4동으로 다 밀려가가지고 그렇게 되죠. 왜 그러냐니까 뭐냐면 그거에 대한 예견이나 이런 것들이 잘 없이 가니까 지방 이익 다 다르고 시민 이익 다르고 바라본 장자들 이익 다르지. 그 사이에서 어떻게 법대로 행했다는 얘기는 조화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규율대로 딱 하고 이거 잘해야 되는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는 14일과 15일 보름의 8일째 날에 포살을 준수했다. 포살이라는 것은 계율을 확인하는 공동체의 규범을 확인하는 날을 포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도 이제 불교 안에서도 음력 보름내 포살을 하죠. 보름 밤에 낮에 농사 다 짓고 밤에 하는 이유는 더울 때 하면 안 되니까
밤에 해야 시원하고, 그다음 보름에 하는 것은 가로등이 없잖아. 보름날 되면 얼굴은 보이거든요. 요즘이야 도시에 우리를 환하게 사니까. 그런데 저희도 군사훈련을 조금 봤는데, 몇 달 봤는데, 금음날 그 숲속은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보름날은요 환합니다. 환하게 풀, 달, 돌 이거 다 보여. 그래서 보름날 행군하기는 참 그렇게 좋고 하는데, 보름날 행군하다면 다 죽지. 왜냐면 적들한테 노출도 잘 되잖아. 그래서 이제 금음날 이제 군대용으로 기도 비닉을 유지해가지고, 기도 비닉이래 다 이게 한자거든. 예, 기밀성 뭐 비밀 은밀 은닉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일제 잔재들 내지는 이런 것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법전도 문제고, 우리나라 말로 안 돼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문제지. 군사 용어도 다 그냥 한번 투성이라. 요즘 어떻게 변했겠죠. 뭐. 내가 뭐 그쪽 이제 30년 훨씬 지났는데 변했겠지. 자, 그래서 준수했다. 4번 안 한다요. 그때 마카데아 왕은 여러 해가 지나고 여러 백년이 지나고 여러 천년이 지나 그의 이발사에게 말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심각하게 읽으면 안 돼요. 이거는. 음. 아니 열 해가 지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100년 지나고 1000년 지나는데 뭘. 그의 이발사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1000년 지나도, 예? 밑에 보세요. 착한 이발사요. 그대가 만일 내 머리에서 흰머리카락이 1000년이나 흰머리카락이 생긴다. 이게 종교적 로망이죠. 정토 세상 가면은요 수명이 이 정도 됩니다. 수명이 막 늘어 있지. 그래서 왜 정토 세상은 수명이 는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100년 살아가지고 안 돼. 정토 세상은. 예? 수명이 막 늘어야 돼. 왜 늘어야 돼? 부처님 만나야 돼. 100년 살면 부처님 만나요, 못 만나요? 부처님 시대가 안 옵니다. 근데 한 10,000년 살면요. 10,000년에 부처님 계실 가능성이 많잖아. 그러니까 10,000년 살면 이제 부처님 만나게 되는 거야. 정토 세상은 내 개인적 욕망에 의해서 수명도 있지만은 이유가 있어. 종교적 이유가. 부처님 꼭 만나야 되겠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래서 정토 세상의 수명은 막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1000년 정도 지나야 머리카락이 좀 희끗희끗해지는 거예요. 어휴, 1000년 앞으로 살면 몇 년 동안 봐야 돼? 1000년 살면은 맞지마니까 짧다. 그잖아요. 이거 몇 년이고 지금 다 읽는데 1000년 동안 하면 지금 뭐하고 살아야 돼? 1000년 동안 탁구를 칠 수도 없고. 참나. 그렇게 하지만은 또 그겁니다. 우리 예전에 환율이나 똑같이, 예전에 우리가 뭐 못 살 때는 매던 하는 것도 귀한 돈이었고 그냥 외국 돈. 그 전에 이제 그 부산에 이제 수출선 타시는 분들은 급여를 달러로 받잖아요. 달러로 받으면 우리나라 돈하고 완전히 다르잖아. 달러로 탁 받으면 돈이 굉장히 많아요. 달러. 그러니까 이제 수출선 타시는 분들은 달러를 받기 때문에 월급이 커서, 여러분 수출선이라는 게 태평양 한번 지나가려면 육지 봐줘요, 안 봐줘요? 안 봐줍니다. 그래서 맨날 며칠 그냥 한 10일, 20일 막 항해를 하거든. 그러니까 육지 바라보질 못해요. 정박하고 외국 가서, 그러니까 이게 월급이 많아야 돼. 근데 일본 왔다 갔다 하면은요, 그 다음날 일본이거든. 그죠? 그래서 일본에 가서 어떻게 요래저래 물건들 많이 가져옵니다. 이게 나쁜 말로는 밀수지. 그래서 가져가서 팔아먹잖아. 그러니까 월급이 많아, 작아? 작지. 그래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월급은 작고, 네가 알아서 어떻게 물건 가져와서 팔아먹으라 해가지고 월급이 작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큰 돈을 안 택하고 자잘한 돈을 택하더라고. 참. 한 1년 동안 안 보이면 참 좋겠구만. 왜 그래 자주 보이는 거야? 그래서 뭐 최소한 일주일 뭐 보름 안에는 얼굴 봐야 되니까, 그냥 보름 만에 볼 때는 심증 털려가지고 오면 또 안 나가.
부산에 수출선 타는 여인네들 마음이 그렇습니다. 남편 기다리시죠? 1년에 한 번 오나 마나 하니까 오잖아요. 한 일주일 지나면요. 안 나가라. 왜냐면은 딱 어느 순간 자유가 빡 사라지니까 아니 때는 편하게 살다가 월급도 많으니까 여인네들 얼마나 좋아. 알뜰하게 살면 뭐 어? 돈 모으는 재미도 있고 뭐 하는 재미도 있고 그래 가서 딱 그냥 개모임 가가지고 부산은 일본 말이 많으니까 다 모모시라 그러지. 돈 모으는 재미도 많고 이러니까 하는데 남편들 딱 오면 딱 잡히니까 아유 빨리 안 나가나. 내가 다 경험에 의해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 빈말을 아닙니다. 연속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아난다여 이발사는 마카데아 왕에게 알겠습니다 폐하라고 대답했다. 아난다여 이발사는 여러 해가 지나고 여러 백 년이 지나고 여러 천 년이 지나 왕의 머리에서 흰 머리카락이 생긴 것을 보고 마카데아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폐하에게 염라대왕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죽음의 신. 여기서 염라대왕을 번역했는데 죽음의 신입니다. 죽음의 신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폐하, 그러니까 머리카락 턱 났다면 나는 흰 머리카락 나면 죽음의 신인가 봐. 아이고야. 안 나타났습니다. 폐하의 머리에서 흰 머리카락이 생긴 것이 보입니다. 착한 이발사에. 그렇다면 그 흰 머리카락을 족집게로 잘 뽑아서 내 손바닥에다 놓아다오. 아난다여. 그 이발사는 마카데아 왕에게 그러겠습니다. 폐하라고 대답하고 그 흰 머리카락을 족집게로 잘 뽑아서 마카데아 왕의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난다여. 그러자 마카데아 왕은 이발사에게 가장 좋은 마을을 영지로 하사하고 왕세자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야, 머리카락 하나 뽑아가지고 영지 받으면 참 옆에 훌륭한 좋은 사람 옆에 줄 서야 돼. 사랑하는 왕자.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천년 동안 머리 깎았다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심각하지. 사랑하는 왕자여, 나에게 염라대왕의 사자가 나타났다. 내 머리에서 흰 머리카락이 생긴 것이 보인다. 나는 인간의 감각적 욕망을 다 누렸으니 이제 하늘의 감각적 욕망을 누릴 때가 되었다. 하늘의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이 이상이죠. 세속적 이상. 이리 오너라. 사랑하는 왕자 이 왕국을 통치하라. 나는 이제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이제 후반기 그는 완전히 이제 베다에서 확립되는 건데 4주기가 있어요. 4단계 인생살 기본 삶이 있는데 첫째가 이제 범행기. 범행기가 학습기라는 얘기예요. 학생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가주기. 가정을 이뤄 가지고 그 가게를 뭐냐면은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이 출가. 집을 떠나서 할 일 다 있으니까 세속적으로 할 일 다 있으니까 자유롭게 출가해 가지고 뭐 여기서 이야기하는 데는 뭐 출생한적 이상을 닦든지 내지는 하늘의 욕망을 만끽하든지 출가기 있고 나머지 유랑기, 방랑기가 있어요. 자유로 이 네 주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요즘 그 출가기를 임석이라고 합니다. 임석이. 이말 임자, 숲을 임자, 임석이에서 임석이. 한문으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제 숲속에 들어 사는 것. 범행기, 가주기, 임석이, 유랑기, 유행기. 이렇게 나눕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들은 가주기에 속해요? 가주기에 못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그래도 내 생활을 하나 찾아야 되겠다면 임석이에 들어가는 거죠. 도시 숲이 안 들어가더라도 내가 좀 내 신조 안에서 요거 하나는 뭘 좀 해야 되겠다 하면 임석이. 자기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유행기, 방랑기를 넘어가고. 저도 이제 어디에 해당되느냐니까 뭐 임석이쯤 되죠. 임석이. 대운정답 떠나면 이제 유행기지. 그래가지고 아이고 막 머리 써가지고 뭐 이야기할래도 입 아파서 이야기 못하고 힘 딸려서 이야기 못하고 이럴 때는 뭐야? 대충 다니면서
청정신 와요. 오늘 집에 가서 점심 먹을 건데. 이러면 점심 다 차리고. 뭐 유행이 별건가? 어디 내가 뭐 어디 멀리 가서 유행한다더라? 이 집집마다 가도 지금 며칠을 먹었다. 안 그래? 그래가지고 아이고 우리 집에 그냥 때거리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요 식당으로 오세요. 김밥 천국 가서 먹고.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왕도 이제 이 정도의 왕이 우리나라 왕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물려줘요. 늙어 죽을 때까지예요. 우리나라 조선조에서는 늙어 죽을 때까지 가장 오래 한 왕이 누구죠? 영조입니다. 영조. 80이 넘어서까지 그냥 자기 아들 사도 절단 내고 뭐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사도도 협박하고 문자였긴 하지만은 그렇게 아주 탁 했는데 영조는 그래 오래 사는데 정조는 그래 왜 빨리 죽어? 그러게 그래서 참 정조는 너무 빨리 죽었어요. 한 20년만 더 살았어 나라 스타일이 좀 달라졌을 건데 너무 빨리 죽지. 그래 참 그런 거 보면 참 조선 왕 중에는 가장 탁월한 왕은 세종이요. 오래 살았지 자식들 많지 한 일도 많지 대박이야. 세종처럼 참 대단하지. 그래서 정조 드라마도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 이서진이 나오는 것보다는 뭐 옷소매 뭐 무슨 붉은 꽃동 하는 거 아따 그건 간드러지더라. 근데 너무 좀 그냥 애정 뭐 뭐야 그 라인이나 이게 사실입니다. 정조가 나중에 제사 지내주고 그런데 이제 그 드라마처럼 그렇게 애절했겠냐마는 옛날 시대에.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뭐냐면은 왕비를 그래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왕되면 사랑도 그래 멋있게 하는 거고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멋들어지게 했는데 뭐 또 바보 같은 왕들도 많지. 난 뭐 조선시대 제일 바보 같은 왕이 선조라고 생각하는데 참 그거 참 뭐지 그것 때문에 나라가 엎어질 뻔했잖아. 요즘도 이제 모질이한테 조심해야 되네 우리나라. 자 그래서 난이 뭐냐면은 될 수 있는 대로 시절 이야기 안 하려고 하면 방언 터질 것 같아가지고 안 하려고 내가 애를 씁니다. 자 그래서 출가할 것이다. 사랑하는 왕자야. 그러므로 너도 역시 머리에서 흰 머리카락이 생기는 것을 보면 이발사에게 가장 좋은 마을을 영지로 하사하고 왕세자를 왕위에 잘 옹립한 뒤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해라. 내가 제정한 이 좋은 관행을 계속 전하여 내가 나의 마지막 사람이 되지 마라. 그죠? 다음 사람이 마지막 사람이 되면 실패라. 다음 사람이. 그래서 이 좋은 관습대로 쫙 이어가면 얼마나 좋은 역사가 되겠어요. 근데 참 인간 세상이 그렇게 쉽지가 않지. 사랑하는 왕자여, 두 사람이 살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이런 좋은 관행을 끊어버리면 그가 그들 가운데 마지막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이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참 힘들어요. 될 것이다. 사랑하는 왕자여,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제정한 이 좋은 관행을 계속 전하여 내가 나의 마지막 세대 사람이 되지 마라라고. 5번. 다들 뭐 여러분들 가정에서 늘 자식들한테 이야기할 때 다 이런 룰로 이야기하잖아. 참 이 행복이 네 자식한테 넘어가고 계속 온전하게 잘 넘어갔으면 좋겠지만은 세상사가 잘 그렇게 됩니까? 그게 그렇지가 않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왕이 돼도요. 어떤 놈은 단명하는 놈, 어떤 놈은 삼촌한테 죽임을 당하는 놈. 왕인데. 여러분 왕팔자도 사납습니다. 왕팔자 좋을 거 아니에요. 왕 아니었으면 삼촌한테 죽임을 당할 일이 있었겠냐. 근데 왕 되는 바람에 그놈 그 왕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그냥 꼬꼬닥 하는 거잖아요. 이름도 얼마나 그냥 단명했으면 단종이요. 속상하지 그게. 그러니까 그건 뭐 이씨 집안 입장에서는 연심, 여심 집안이 전유희 씨
저 집안에는 어떻게, 그게 비극이지, 집안의 비극.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겨. 그게 사람들이 이렇게 악해서 그래. 왕이라는 위치, 권력이 그런 욕망의 최정점이 그런 양상을 드러내는 거야. 욕망의 최정점이 그런 양상을 드러낸단 말이야. 운 좋게 세종 같은 사람 나타나면은 우리가 참 좋지만은, 희한하게 가다 보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하는 고종. 에? 나라까지 망하잖아. 막 고종이 그냥 나라 다 망해가지고 순종이 순수한 어? 순조로이 돼주면 그게 되겠어요. 도장 한 방에 참 딱하지. 그걸 한번 저항 한번 못 해보고 그렇게 나라가 참 국력이 쇠퇴하기 시작하면은 그래 바보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백성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어쩌겠어. 앞에 딱 보이는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러니까 힘을 모을 상태로 간 거야. 힘을 못 모으게끔 완전히 국력이 쇠약해져 있는 거야. 수탈 당하고 하니까 나라 관리들 보는 걸 다 도망가고 무서워하고 산속으로 다 들어가고 뭐 그런 상황에서 심지어 이 모굴란 거죠. 월급에다가 모래석 가지고 어떡해? 여러분 통장에 월급 요즘 이제 통장에 번호로 지키잖아요. 들어왔다 나간 겁니다. 들어왔다 나갔으면 그거 되겠어요? 들어왔다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100만 원 들어왔는데 나중에 나갈 때 보니까 10,000원 남아있네? 속상하지. 그거나 똑같이 모래 섞어가지고. 그래서 이 모굴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가 난을 일으키면 끝난 거지. 예,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속상한 이제 우리가 조선조 말에 있었고,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 이런 관행들이 잘 이어지질 못하는 거죠. 우리가 고려 말도 고려가 조선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다 있죠. 그죠? 항상 위정자들이 타락하는 겁니다. 위정자들이 타락했을 때 생기는 것이 뭐냐면은 학자수생, 지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고려 말에도 그런 현상이 생기고. 지금 여러분 위정자들 보면은, 예? 나라를 위해서 일합니까? 지 이익을 위해서 일합니까? 자기 이익을. 그래서 지금 어떻게 싹 다 각자 도생이지. 그래서 뭐 자기 이익 앞에는 요즘 뻔뻔해져도 되잖아. 참 미안해. 텔레비에 나도 뻔뻔하게 그렇게 앉아가지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면은 그냥 우습게 되거든. 이게 참 어떡하겠어요. 네. 혼을 내야지. 자, 어쨌든 5번 안 한다요. 그러자 마카데아 왕은 이발사에게 가장 좋은 마을을 영지로 하사하고 왕세자를 왕위에 옹립한 뒤 이 마카데아 망고 숲에서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하였다. 그는 자애가 함께한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가득 채우면서 머물렀다. 그처럼 두 번째 방향을, 그처럼 세 번째 방향을, 그처럼 네 번째 방향을 자애가 함께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면서 머물렀다. 이와 같이 위아래로 쭉 해가지고 자애가 막 머물렀지. 연민으로 머물고 계속 자비이사의 마음을 그렇게 다 투사를 한 겁니다. 투사를 한 겁니다. 이게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비이사라는 것이 이상이라는 것은 아직 현실화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지.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런 이상은 다 가지고 있지.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전쟁도 하지만은 또 어떻게 난민기구가 있어가지고 돕는 것도 있잖아. 병 주고 약 주고 이게 뭔 짓이요. 전쟁을 애초에 하들 말아야 되는데 유엔엔 난민기구도 있고 뭐도 있고 막 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다 이상을 가지고 있지만은 현실 욕망 세계는 그 이상의 세계가 아니거든요. 전쟁해야 되면 다 전쟁 반대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전쟁은 일어나잖아요. 왜 일어나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누가 어느 백성들이 다 우리 전쟁합시다 하는 욕심을 누가 가져가요? 전쟁해봐야 이익까지 나는 사람은 일부인데 예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나와서 우리 전쟁합시다 라고 안 합니다. 방언은 하죠.
방어는 왜 그래요? 나도 피해를 입잖아. 그걸 막지 않으면. 그래서 군대가 공격력보다는 방어용 무력을 가지고 있지만 각 나라들이 공격을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위정자들이 자기 욕심을 가지고 전쟁을 막 일으킨단 말이야. 전쟁 일으켜가지고 뭐 어쨌든 6.25 전쟁이 우리한테는 아주 비극적으로 일어났지만은 김일성은 자기 통치를 남한까지 확대하기도 했지만은 자기 통치를 더욱더 그 전쟁으로 통해서 공고했고, 그럼 이승만은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6.25 전쟁 치르고 난 다음에 자기 통치가 공고해졌어요, 안 해졌어요? 공고해졌습니다. 아니 6.25 동남 끝마치고 4.19까지 언제까지 한 거야? 십몇 년에. 나중에 이제 부정선거로 해가지고 하야를 했지만은 어쨌든 공고하게 됐죠. 왜냐하면 전란 이후에는 그 중심을 뭐냐면 바꾸자라는 도모가 일어나질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각자들 이익을 그대로 하지. 근데 그 전쟁하는 동안 우리나라 전쟁하면서 몇 명이 죽었죠? 100만 명? 100만 죽었으면 다행이죠. 내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2차 세계대전은 2천만 정도가 내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듣고 우리나라 전쟁은 한 1200만이 죽었다는 이야기. 엄청나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많이 죽어요? 일반인이 많이 죽어요? 일반인이 더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민군 몰고 오면 인민군 기 들고 만세하고 안 죽으려고. 국군 오면 국군도 태극기 들고. 민초가 어떻게 하겠어 그 폭력 앞에서. 최근에 그 뭐냐면은 그거요, 그 한강 소설 제주 4.3 다룬 것도 결국 그거잖아요. 인민군으로 몰려가지고 학살당합니다. 인민군으로 몰려가지고 제주 양민들이 학살당한단 말이에요. 그 4.3은 막 우리 부친도 치를 떨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하면은 다 그냥 밭에 와가지고 쫙 안 보이게 죽었대. 안 그러면 총 맞아 죽는다. 그래서 뭐 그 한날 제사 지내는 집이 그래 많잖아. 네? 그러니까 이 서북 청년당 영락교회 걔들 내려가지고 사람들 반공 뭐냐면은 걸 앞세워서 학살하고 이제 공산당이에요. 그렇게 모함을 덮어쓴 거야. 모함을 덮어쓴 학살당하고. 그러니까 이 국가폭력이라는 것이 나쁘게 작용되면 엄청난 거거든. 우리 5.18도 당연하게 그런 거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다 자기들 이익 때문에 일어나도 누가 그렇게 그걸 동의를 해요? 아니 떨어뜨려 놓고 이 사람한테 전쟁 일어나면 좋습니까? 다 아니라 그래. 근데 이 욕망의 자괴감 그걸 일으켜버린다. 그러니까 종교적 이상 내지는 어떻게 세속적 이상도 자비 이상은 다 통용되나? 아니 뭐 우리 크리스마스 되면은 뉴스마다 다 그러잖아.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뭐 그날 다 그러잖아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예요. 교회 연못돈이야. 그러니까 교회만 욕하나? 부처님 오신 날 딱 되면 이 땅에 무슨 천상천하 여독전 해가지고 인간이 졸음해요. 절에 등 몇 개 팔려가지고 돈 남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이런 왕이 있다면 대단한 왕이지. 머물렀다. 이와 같이 위로 아래로 옆으로 모든 곳에서 모두를 자신처럼 여기고, 참 이상이죠. 이런 것들. 모든 세상을 풍만하고 광대하고 무량하고 원한없고 악이 없는 평온이 함께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면서 머물렀다. 이런 전설이 내려온다는 거요. 마카데아 수배 6번 아난다야. 마카데아 왕은 84,000년 동안 왕자의 유의를 즐겼고 84,000년 동안 소왕국을 통치했고 84,000년 동안 왕국을 통치했고 84,000년 동안 이 마카데아 망고숲에서 집을 떠나 출가하여 청정범행을 닦았다. 그는 4가지 거룩한 마음을 닦고서 몸이 무너져 죽은 후 범천의 세상에 태어났다. 이게 뭐냐면은 자비이사라는 이상은 인간 역사와 함께한다는 표현입니다. 자비이사라는 모든 종교의 이상이죠. 그 이상은 인간 역사와 함께하고 있지. 그렇게 발전되어 왔고 그런 종교들에서 투영되어 나오고
뭐 사랑하지 않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세계 종교 중에서 사랑해요. 종교 이름으로 전쟁했어요. 종교 이름으로 전쟁했다. 그러니까 막 나라인이 그렇게 믿고 그냥 따르려고 했었던 캐톨릭도 어떻게 해요? 십자군 전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십자군 전쟁 해가지고 이겼으면 또 모르지만 맨날 이슬람한테 쳐맞아가지고 이거 유럽이 이슬람 공포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뭐냐면은 생각이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의 종교 사상과 더불어서 함께 있어서 이 감각적 욕망에 대항하면서 좋은 그러한 이상들로 가지면서 칭송받고 있죠. 7번 어쨌든 간에 7번 안 한다요. 그때 마카데아 왕의 아들은 열해가 지나고 여러 백년이 지나고 여러 천년이 지나 이발사를 불러 말했다 라면서 아버지처럼 똑같이 이야기하죠. 넘어갑시다. 그래서 지한테만 그랬겠어요. 또 다음 마카데아 왕으로. 이게 마카데아 왕이 뭐냐면은 마카데아 망고수 만든 사람 집안 이름입니다. 8번도 어떻게 해요? 똑같습니다. 8번도. 그래서 9번까지 지금 읽은 이야기까지가 똑같은 내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번. 안 한다. 그 후로 마카데아 왕의 자손들은 84,000대에 이르기까지. 이 뻥을 치려면 이 정도는 쳐야 돼. 이르기까지 이 마카데아 왕고 숲에서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추가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으로 자비 이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1번도 똑같이 84,000년 대를 거쳐서 그렇게 쫙 나오는 겁니다. 12번. 그런 왕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님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또 발음 가지고 또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 있었는데 그는 법다웠고 법으로 통치했고 법에 확고한 대왕이었다. 그는 바라문들과 장자들과 시민들과 지방민들 사이에서 법대로 행했다. 그는 14일과 15일과 보름의 8일째 날에 포사를 준수했다. 13번. 안 한다요. 옛날에 33천의 신들이 수단마 의회에 모여 앉아 33천 신들 이거 이상이죠, 그죠? 이상적 세계에 이거 도리천상을 33천이라 그러잖아. 33천의 사방으로 7나라씩 있어서 총 8나라가 있어 48, 32 가운데 한 나라에서 33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33천의 신들이 수단마 의회에 모여 앉아서 수단마 회의 공회라고 이야기하면 되지. 의회라니까 좀 또 국회 생각할까봐. 그러니까 공화제에서 먼저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공회에 모여 함께 앉아 있을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마카데아 왕도 실은 뭐냐면은 부처님의 상상의 인간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화제 같으면은 저 위에 33천은 이미 이상의 신들의 세계니까 공화제가 이루어져 있는 거지. 이런 뭐냐면 생각이 여러분 뭐 우리 그 스타워즈 이런 데 가면은 공화제 해가지고 회의하잖아. 그래서 뭐 그 우리 스타워즈 제국 하잖아. 제국이 좋은 나라요, 나쁜 나라요? 나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타워즈 옛날에 루카스 1편 보면 공주 나오잖아요. 공주하고 그 옆에 그 화물선 선장이 리차드 기어인가? 이제 해리슨 포드다. 그죠? 기억 안 나는 게 왜? 아주 전에 봐서 나는 스타워즈 쟁이라.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 이제 공주라고 이야기하죠. 왕족은 형식이고 의회가 그 별은 통치하고 우주에 각 나라가 있으니까. 근데 이것을 갖다가 제국 그냥 쓸어 담아 가지고 자기 1인 독점 체제로 가려는 제국. 그게 이제 우리 철갑해가지고 제국의 그 뭐냐면 앞제비로 나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제국의 장수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1편이 뭐냐면은 그 2편이 제목이 제국의 역습이잖아. 제국이라는 게 나오는데 제국이라는 것을 안 좋게 스타워즈 하는데 그런 모티브를 물론 아테네에서도 가지고 다 했겠지만은 이런 인도 문헌들 보면은 공화제에 대해서 그냥 이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갖고 있지. 그래서
뭐냐면은 스타워즈 할 때 걔 처음 1편에 나온 비행기 조종에 폭탄 떨어뜨리는 애 스승이 요다잖아, 요다. 조만한 돌아라 가지고 뭐 포스로 뭐 어쩌고저쩌고. 동양적 생각들이 막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동양을 여전히 지금도 하고 있고, 요즘 뭐 아주 불교 선풍적으로 인기고, 명상하는 불교가 많이 인기인데, 명상하는 불교만 인기고 이 불교 공부를 잘 안 한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앉아가지고 지 마음 편하면 되니까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참, 그러니까 그걸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표현하고 내지는 또 문화에 담고 하는 것들이 70년대, 그죠?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는 일찌감치 뭐냐면은 대중문화화된 것이, 동양적 생각을. 그래서 이제 오히려 지금 요즘 문화는 동서양이 있습니까? 다 융합이지 뭐. BTS가 BTS도 원로 가수지. 요즘 대세는 뉴진스인가? 나 모르겠. 뉴진스 노래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이런 거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 어쨌든 자, 그래서 존자들이여, 이 위대한 사람들에게 니미 왕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고 큰 이득입니다. 33장에서 바라보니까 야, 인간 사상에 저런 왕이 있네. 그리고 이제 마카데아의 전통을 계속 이어받아서 잘 공화제로 통치하네, 이런 겁니다. 니미 왕은 법답고 법으로 통치하는 법의 확고한 대학이고, 바라문과 장자들과 시민들과 지방민들 사이에서 법대로 행하고 14일과 15일과 보름의 8일째 날에 포사를 준수합니다. 안 한다. 그러자 신들 왕인 사카가 33천의 왕이죠. 33천의 신들을 불러서 말했다. 존자들이여, 그대들은 니미 왕을 만나보고 싶은가? 그러니까 이상이 이제 현실을 만나보고 싶은 거지. 항상 이상이 현실을 만나보고. 이런 것도 진짜 왕이 만난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상적 삶을 살고 싶어 했을 때 내 삶이 뭐냐면 좀 이상적인가 평가할 수 있잖아. 그때 이제 만나는 거죠. 존자시여, 우리는 니미 왕을 만나고 싶습니다. 바로 그때 니미 왕은 보름의 포살일이어서 머리를 감고 왕궁의 위층에 올라가 포살을 하면서 앉아 있었다. 내가 잘 살고 잘 지키고 있는가 계유를 하면서 앉아 있었다. 안 한다. 그때 신들의 왕 사카는 마치 힘센 사람이 구부린 팔을 펴고 편팔을 구부르듯이 그렇게 재빨리, 그러니까 구부린 팔을 펴고 구부린 팔을 구부리듯이 하는 것이 우리나라 말로는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 그 인도 가니까 우리는 누가 이야기하면 긍정하면 고개를 끄덕하잖아요. 걔도 이렇게 고개를 틀더라. 나 이거 유심히 관찰했거든. 근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럼 니네들은 수긍하는 의미를 이렇게 하느냐니, 그렇대. 우리는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하대. 참, 이게 뭐라. 우리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수긍한다는 이야기야. 이게 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는 이야기야. 근데 걔들이 이렇게 하면서 웃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수긍했다는 이야기야. 참, 포즈도 달라. 자, 그래서 대왕이여, 그대에게 이득이 생겼어. 그대에게 큰 이득이 생겼어. 대왕이여, 33천의 신들이 수단마에 모여 함께 앉아 있을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 존자들의 위대한 사람들에게 니미 왕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고, 쭉 해서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왕이여, 14, 15 밑에 보면 대왕이여, 33천의 신들이 그대를 만나보고 싶어하고, 대왕이여, 나는 그대에게 1000마리의 혈통 좋은 말들이 끄는 마차를 보내겠소. 대왕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천상의 마차에 오르시오. 이거 무슨 반지의 제왕도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아난다여, 니미의 왕은 침묵으로 동의했다. 아난다여, 그러자 신들의 왕 사카는 니미의 왕이 침묵으로 동의한 것을 알고 마치 힘센 사람이 구부린 팔을 펴고 편팔을 구부리듯이 그렇게 재빨리 니미 왕 앞에서 사라져 33천의 신들 앞에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안 한다는 진작이 들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끼득끼득 웃으면서 듣지만은 막 진지합니다. 이 이야기하면서 결정판이 뒤에 나오긴 나오는데,
자, 14. 안 한다. 그러자 신들의 왕 작가는 마부 마달리에게 말했다. 작가 마달리여, 그대는 천마리의 혈통 좋은 말들이 끄는 마차를 준비하여 니미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대왕이여, 이것은 신들의 왕 작가가 당신에게 보낸 천마리의 혈통 좋은 말들이 끄는 마차입니다. 대왕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전상의 말에 마차에 오르십시오. 안 한다요. 마부 마달리는 그러겠습니다라고 신들의 왕 작가에게 대답하고 천마리의 혈통 좋은 말들이 끄는 마차를 준비하여 니미왕에게 가서 말했다. 대왕이여, 이것이 신들의 왕 작가가 당신에게 보낸 천마리의 혈통 좋은 말들이 끄는 마차입니다. 대왕이여,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상의 말에 마차에 오르십시오. 대왕이여, 그것은 어떤 길로 당신을 그런데 어떤 길로 당신을 모실까요? 악업을 지은 자들이 악업의 과보를 받는 길로 모실까요? 아니면 선업을 지은 자들이 선업의 과보를 받는 길로 모실까요? 이제 마차 가는데 두 가지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참 니명은 현명해요. 마달리여, 나는 두 가지 다로 나를 인도해 주시오. 두 가지 다, 이왕 마차 탄 김에 두 가지 다 보는 게 낫지. 한 가지 보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인도해 주시오. 15번. 안 한다야. 마부 마달리는 니미왕을 수단마 의회로 안내했다. 안 한다요. 신들의 왕이 싹하는 니미왕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어서 오시오 대왕이여. 환영합니다 대왕이여. 대왕이여, 33천의 신들이 수단마 의회에 모여 함께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 존자들이여, 위대한 사람들에게 니미왕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고 큰 이득입니다. 니미왕은 법답고 포사를 준수합니다라고. 내가 이걸요 여러분들한테 좀 기득기득할 정도로 설명하지만은 저한테 능력은 이걸 여러분들한테 마치 사실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도 이미 있습니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은요, 이거 종교적 내가 이때 몽상을 꾸나 하면서도 끌려 들어옵니다. 또 왜요? 여러분 눈에 34천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나는 그때는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막 끌려 들어와요. 마치 내가 무슨 어떤 대단한 것을 알고 있는 양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꼴딱 속는다고. 그리고 또 내가 그런 이상을 가지면서 하면은 나한테는 그런 환상이 있을까 없을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 이상이라는 것은 환상을 일으키게 합니다. 환상을.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이야기를 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아름답게 표현될 수가 있지. 왜 그래요? 그거는 그런 뭐냐면 이상 속에 아름다운 환상이 있기 때문에. 꾸미면 사람들 다 동의합니다. 아니 지금 설악산에 그 단풍이 올해 그렇게 좋다는데, 단풍이 좋다는데 그 단풍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걸 막 묘사하기 시작하면은요 폭 빠지지. 뭐 단풍을 꼭 가서 눈으로 봐야 되나? 입으로 이야기해도 충분하지 라고 하지만은 단풍은요, 올해 단풍은 설악산 단풍이 좋은 이유가 충분히 수분이 오고 충분한 강압성에 의해서 나무가 잘 바싹 마르지 않고 천천히 기온에 의해서 이제 온도 기온차가 나야 되니까 잘 마르기 때문에 이뻐지는 거죠. 그래 아래 단풍도 나중에 11월 초에 가면 다 이쁠 겁니다. 올해는 식물들이 그렇게 다, 우리 과일 지금 풍작이잖아. 요즘 뭐 시장에 과일 사러 가면 과일 장사들한테 좀 미안해요. 비용이 다행이죠. 우리 서민들한테야 그거라도 써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것에 있어서 그러한 종교적 이상을 쫙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 막 빠져들어가지. 안 한다도 지금 어떻게 부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빠져들어갔겠어요. 자, 그래서 존자들이여 해서 니미왕은 포사를 준수합니다 라고. 대왕이여, 33천의 신들이 그대를 보고 싶어. 대왕이여, 신들 사이에서 신들의 위력을 즐기시오 했을 때 어떻게 그런 이상을 가지고 하면은 자칫 자기 이상에 함몰되어서 마치 대단한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느냐 사람들은 착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존자여 됐습니다. 저는 미틸라로 보내십시오. 현명하네요. 그곳에서 저는 바라문과 장자들과 시민들과 지방민들 사이에서 법대로 행하고 14일과 15일과 보름의 8일째 날에 포사를 준수하려 합니다. 16번. 안 한다. 그러자 신들의 왕 삭가는 마부 마달리에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이제 도로 이제 다시 온 거죠, 그죠? 16번 이야기는 다시 온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장에 한 챕터 다 읽겠죠, 그죠? 17번.
그래서 니미왕도 또 여러 해가 지나고 여러 백년이 지나고 여러 천년이 지나고 해가지고 또 그냥 쪽집게로 뒷머리 뽑아가지고 애들은 쫙 그렇게 내려주고, 그래서 니미왕도 또 어떻게 숲속에 가가지고 범주를 갖다가 실천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19번. 안한다여 니미왕은 84,000년 동안 왕자 유의를 즐겼고 84,000년 동안 소왕국을 통치했고 84,000년 동안 왕국을 통치했고 84,000년 동안 이 마카데와 망고 숲에서 집을 떠나 출가하여 청중번명을 닦았다. 그는 4가지 거룩한 마음 4범주를 닦고서 몸이 무너져 죽은 후 범천의 세상에 태어났다. 이런 게 다 범천의 세상이 이게 이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색정, 그래서 처정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선정은 다시 색계로 와서 현실화되지 않으면 바람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반열반 하실 때 어떻게 해요? 상수멸정으로 와서 다시 색계 사선정이 와서 맨 마지막 사념청정지에서 열반하거든. 그게 현실적 열반이라는 이상 속에서 가시질 않고, 그래서 그런 뜻이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뭐냐면은 인도 사람들은 종교적 이상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부처님도 부처님 되기 전에 이런 이상들을 가졌겠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20번 안한다요. 니미왕에게는 깔라라자나까라는 아들이 있었다. 이름도 어렵네. 그는 집을 떠나 출가하지 않았다. 그는 좋은 간행을, 니미왕 끝으로 그냥 끝이네.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떻게 그 다음 사람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 사람이 니미왕의 아들이 마지막 사람이 된 거지. 관행을 끊어버렸다. 그들 가운데서 마지막 사람이 되었다. 왜 그래요? 이게 이상으로만 있어요. 이상으로. 현실화되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선진국 되는 게 꿈이었지. 그리고 잠시간 선진국이 됐지. 언제 선진국이 됐어요? 우리 코로나 상황 안에서 선진국 됐잖아. 왜?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 방역을 민간이 동참해가 자율적으로 막 했잖아. 네? 그리고 우리만 그렇게 잘 살자 했어요. 다른 나라에게 막 이런 거 다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냐면 사람들이 나라의 자부심을 느낄 만한 이상을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었다. 통해서. 그래서 막 뭐 비행기 띄우고, 그죠? 외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 데리고 온다고 폼나고 막 폼 재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럼 그걸 뭐 TV에 나오니까 사람들 막 또 그냥 속된 말로 국머시기가 터져가지고 그냥 난리가 나고 막 그랬다란 말이야. 그게 선국. 그러고 실질 소득이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 싹 다 경제가 하락되는데 우리는 조금 하락됐으니까 괜찮았고, 뭐 오히려 또 그때 코로나 지원금 퍼졌으니까 경기가 좋았고 막 그랬다고. 이 밑에 노래방 사장도 코로나 때 노래 부르러 와요, 못 와요? 못 오잖아. 그래서 노래 부르러 못 오니까 또 지원금을 더 주더라고. 그거 가지고 가게세 냅디다. 요즘은 노래 부르러 올 수 있는데도 안 와. 시절이 지나가지고 노래 부르는 시기가, 사람들이 그걸 잃어버렸는가 봐. 요즘 또 코인 노래방에 애들은 또 뭐 그래 간다 그러대. 또 다르다더라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선진국 앞에 쫙 왔는데 그게 일시적으로 딱 되고 다시 또 이상으로만 남았잖아. 왜 그래요? 현실이 이제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 우리도 어떻게 마지막 세대가 되면 안 되잖아. 우리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좋은 관행으로 더욱더 발전시켰어야지. 이제 그 마지막 관행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선진국은 선진국에 걸맞는 시민의식이 있는 거예요. 선진국에 걸맞는 시민의식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시민의식이 성숙되지 못한 거지. 그래서 너무 자기의 뭐냐면은 손해를 못 견뎌해. 그게 참 문제입니다. 그리고 뭐든 다 이익 보려고 그래요. 세상은 살다 보면은 여러분 10 중에 5만 돼도
잘 사는 겁니다. 3한데도 견딜만 합니다. 6이면요. 이익 본 거죠. 근데 어떻게 6월의 이익을 보려고 그래요? 8, 9, 11, 12의 이익을 보려고 그래요. 8, 9, 11, 12의 이익을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불만족스럽죠. 11, 12의 이익이 우리한테 옵니까? 안 오지. 뭐 애들 막 주식 다 했다가 지금 우리나라 주식 상태가 지금 완전히 안 좋으니까 쇠락하니까 보고 심지어 지금 고용불안까지 지금 생겨버렸잖아요. 아주 그냥 심각한 상태로 자꾸만 가고 있지. 지금 대학 졸업을 하는데 아예 직장이 없다네. 그걸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데 무슨 신입사원을 뽑겠어요. 그렇게 해서 문제라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벌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예견 다 합니다. 예견 다 하는데 그 예견하는 대로 나라 운영해요. 안 그러면 예견할 줄 아는 사람도 입 다물어요. 입 다뭅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안쪽에 있는 사람 예견해도 입 다뭅니다. 왜냐하면 그런 예견해가지고 자기한테 이익이 오질 않고 자기가 이야기한들 아무 소용도 없고 해서 지금 이제 공직자들의 내지 복지부동 탁 삼성이 이렇게 되는 게 뭐 나라도 지금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 안에서 그 머리 좋은 사람들 우리나라 뭐냐면은 엘리트들 중에서 뭐 최고라고 사람들이 있는데 최고 평가 못하겠어요? 근데 이야기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괜히 그 이야기했다가 눈총 받고 뭐 받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저길 앉아가지고 갑자기 막 텔레비에 나 반성하고 그러대. 이제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니까 그 이야기를 못하는 아까 그러니까 기업 운영도 회의에 의해서 기업 운영이야말로 회의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은 회의에 의해서 운영이 돼. 안 그러면 오너의 지시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다 말아먹는. 아니 뭔가 돌파할 때는 오너의 책임감이나 내지는 그게 필요하지. 결정이 있어야 뒤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아니고 어느 정도 하면은 이런 것들이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 보장돼야 되는데 그거 다 가로막지. 그런 것들이 좋은 관행이 사라져버리고 성숙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들 마지막 사람이 돼요. 우리도 마지막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시절의 끝을 잘 잡고 그래도 우리나라 자산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기가 지금 안 좋은데도 어렵다 해요. 어려운데 어디 그냥 관광지가 사람들 많아. 많은 게 자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망할 단계는 아니고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잘 정리해서 치고 올라올 수가 있는 상황도 있으면 에너지가 있습니다. 잘 하는 게 좋겠죠. 20일 안 한다요. 아마 그대는 그때 좋은 관행을 제정한 마카데아 왕은 다른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안 한다요.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때 마카데아 왕은 나였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어떻게 마지막 장면을 봤으니까 좋아 싫어 이게 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잖아. 결국 84,000년 동안 좋은 관행을 이어오면은 계속 지속될 줄 알았지만은 마지막 사람이 생긴 거잖아. 그럼 마지막 사람이 있다는 것은 뭐가 문제야? 라는 것을 뭐냐면 반성하게 되겠죠. 그죠? 내가 그 좋은 관행을 제정했다. 내가 그 제정한 그 좋은 관행을 후손들도 잘 지켰다. 안 한다. 그러나 그 좋은 관행은 속된 것에 대해 역겨움으로 인도하지 못했고 욕망의 빗바람으로 인도하지 못했고 소멸로 인도하지 못했고 고요함으로 인도하지 못했고 세상의 지혜로 인도하지 못했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지 못했고 열반으로 인도하지 못했다. 오직 범천의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었다. 이상만으로 남아있다. 부처님도 이 과정을 다 겪었다는 얘기예요. 결국 내가 추구한 과거생의 모든 노력들은 뭐야? 이상으로만 남아있고 이 세상에 지속되지 못하는 흐름에 있었다. 안 한다요. 그러나 내가 지금에 제정한 좋은 관행은 이제 부처님의 수행이지. 부처님의 법이고 관행은 속된 것에 대해
완전히 역경으로 인도하고 욕망이 빗바람으로 인도하고 소멸로 인도하고 고요함으로 인도하고 세상의 지혜로 인도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열반으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지금 마카데와 왕 쫙 비유한 게 뭐야? 지금 이상으로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된다는 얘기. 뭐 맨날 깨달아야 된다며, 뭐 해야 된다며, 이상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현실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야지. 마음 공부한다며. 그럼 마음 공부하면은 마음 공부라는 게 중요해요. 마음 공부하고 난 다음에 표현이 중요해. 마음 공부하고 난 다음은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가 그거로 증명해내야지. 세상에 드러내놔야지.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마음 공부해가지고 편안합니다, 뭐합니다, 어쩝니다, 어쩝니다. 다 그 이상으로 남아 있는 거죠. 저도 이제 그는 대단히 반성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 삶 하나하나 움직임 하나하나가 법다워야 된다라는 그런 뭐냐면은 다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안 한다요. 그러면 어떤 것이 지금 내가 제정한 속된 것에 대해 완전히 역경으로 인도하고 욕망이 빗바람으로 인도하고 소멸로 인도하고 고요함으로 인도하고 세상의 지혜로 인도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열반으로 인도하는 좋은 관행인가. 그러니까 팔정도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성스러운 팔정도이니 바른 견해, 바른 소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이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어떻게 이상에서 그 이상을 현실로 이상을 그대로 함재한 채 현실로 가져오는 실현하는 것이다. 안 한다요. 이것이 지금 내가 제정한 속된 것에 대해 완전히 역겨움으로 인도하고 욕망이 빗바람으로 인도하고 소멸로 인도하고 고요함으로 인도하고 세상의 지혜로 인도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열반으로 인도하는 좋은 관행이다. 안 한다요. 그런 나는 이렇게 말을 한다. 내가 제정한 이 좋은 관행을 계속 전하라. 그대는 나의 마지막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라. 안 한다요. 두 사람이 살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이런 좋은 관행을 끊어버리면 그가 그들 가운데 마지막 사람이 될 것이다. 안 한다요.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제정한 좋은 관행을 계속 전하여 그대가 나의 마지막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이게 이렇게 길게 예화로 쫙 얘기했지만 마지막 결론이 멋있잖아. 계속 법의 항구, 그 가르침의 항구. 그 다음에 그런 이상이 실현되는 것에 대한 목적. 그걸 그대로 잘 말씀하신. 그래서 이런 긴 마카데와 숲에 와서 마카데와 왕을 비유해서 이런 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정토불교에 가면은 정토 세상이 이런 세상 저런 세상에서 꾸미는 하나의 기초가 되지 않았냐 라는 영향을 주었다라고도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러한 많은 전통 종교의 관행 안에서 이상을 품고 있었으나 그 전통 종교는 그 이상을 실현시키지 못하는 욕망을 다루지 않아서 실현시키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면 불교는 욕망을 다루어서 결국 실현시키는 그런 좋은 방편으로 나아간다 라는 경전의 내용은 큰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한테 또 이 생각 저 생각 해주게 하는 이 왕품에 나오는 지금 이 10개의 경은 이렇게 다 유하게 우리가 읽어 넘어갈 수 있는 마치 이솝우화의 교훈처럼 넘어갑니다. 나중에 가다 보면 이제 앙굴리마라도 나오고 하니까 올 가을을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로 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